여러분, 이 탁현민이라는 사람 있죠? 이 청와대 무슨 의전비서관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이 자주 그 말을 함부로 하는 버릇이 평소에 있었다라고, 저는 가끔 이렇게 논평을 듣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좀 공직자로서 오만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물론 대통령하고 가깝고 또 뭐 의전을 담당하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번에는 참 말을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습니다. 탁현민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자기가 모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지금 앞으로 5월 9일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까?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어딥니까? 청와대를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그래서 청와대가 그 무슨 뭐 월세 주는 데입니까? 지금 청와대가 월세 주는 데냐고. 그래서 대통령들이 갈 때마다 그런 구중결건 같은 거기를 가지 않겠다.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무슨 대통령, 그래서 남대문에 가서 소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겠다. 국민하고 소통하겠다. 한 분이 누구냐? 탁현민 씨가 모시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싶었고 국민과 소통하는 다른 지역에 가고 싶었는데, 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냐? 지금 이제 소통을 하려 그렇게 힘든 길을 청와대 들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만약에 끝나고 그냥 청와대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왜 했겠느냐. 그리고 과거에 그럼 대통령들은 뭐가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왜 청와대를 거기를 안 가려고 그렇게 처음에 국민에게 공약까지 해놓고 공약을 엎었냐. 왜 그랬겠을까요? 그럴 만한 그 소중한 것, 국민과의 소통, 구중균걸 같은데 국민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했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기가 힘들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격려를 해주는 게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서 그 예의를 지키는 의전비서관 아니냐 이거야. 예? 청와대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그게 월세집이요? 그게 무슨 공공임대주택이냐고. 청와대가 지금 공공임대주택이냐고. 사료로서, 역사적인 사료로서 잘 보관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청와대를 개방시키고 또 그러면서 역사를 발전시키겠다는,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또 국민과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보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럴 수없이 되뇌이고 했던 것인데 결국 못했지 않느냐고. 못한 것을 하면은,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하면은 오히려 격려하고 참 힘든 것이었는데 힘든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정도의 덕담이라든가 내지는 격려의 힘을 줘야 그게 청와대 의전비서관이라는 공직자로서의 타당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냐? 의전비서관이라는 사람이 17일 날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사용하지 않기로 한 청와대에 대해서 여기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SNS에다 그것도 썼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는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에 전혀 의견이 없다. 이렇게 말 전제는 붙였지만, 다만 이미 설치되고 되어 운영되고 보강되어 온 수백억 원의 각종 시설들이 아깝고,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역사들, 그리고 각종 국빈 행사의 격조는 어쩌냐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 질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도 모르고 이미 설치되어 있고 운영되어 보강되어 온 수백억 원의 각종 시설들이 아까운 줄 몰라서 이전하겠다고 국민들한테 공약을 했느냐 이거죠.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던 걸 문재인 대통령 몰라서 거기를 떠나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냐 이 말이에요. 또 각종 국빈 행사 격조는 거기가 높다고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몰라서 그랬겠느냐고. 광화문에서 국민들과 호흡하고 남대문에 가서 소주 한 잔 기울이겠다. 그리고 얘기를 듣겠다.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국민 앞에 공약해놓고 못 갔지 않냐고. 그러면은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 못했으면은 참 이번 새 대통령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고. 이 소위 제왕적 대통령 그렇게 입에 달고들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을 끊으려고 역사를 새로 쌓기 위해서 했는데 힘든 역사를 새로 쌓고 있는 새 대통령이 돼서 상당히 경의를 표한다. 이 경의를 표한다 정도는 말은 못하더라도 그냥 이 정도로 그거 참 대단한 역사를 하고 계시다. 이런 정도로 덕담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의전 비서관이 입을 뻥긋했으면은 그 뻥긋에 나와야 될 그 문자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탁 비서관은 말이죠. 청와대가 사람들의 관심과 가보고 싶은 공간인 이유는 거기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일전에 진행하고 그 밑에 있는 섬이 있습니다. 저도를 반환했을 때 처음에는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지만 결국엔 관심이 사라지고 결국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공간이 되었다 했는데 저도하고 이 청와대하고 비교될 것이냐 이거예요. 거기는 별장으로서 그리고 진해항에서 배를 타고 한참 가야 되는 그리고 물살이 좀 세고 하는 데인데 거기가 어떻게 들어갈래? 군항이고 그 근방이 그렇게 국민들이 관심이 거기까지 별장까지 쏠리냐. 별장하고 또 청와대하고 같느냐 이거예요. 그 말이나 되는 소리를 갖다가 비교를 하고 억지 춘향 얘기를 갖다 비판을 위해서 비판하자니 그 대통령 의전을 갖다가 담당하는 의전 비서관이라고 하냐고요. 옛날에 의전 비서관은 말이죠. 의전 수석 자리였습니다. 장관급 자리였다고. 그만큼 의전이 중요한 거예요. 의전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의전을 맡은 타겟민이라는 사람이 지금 차기 대통령 바로 눈앞에 있지 않냐고. 그 어려운 역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모셨던 주군, 그 주군도 못했던 히마리아산을 같이 갔던 그 주군도 그렇게 바랬지만 못했던 것을 하면은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의전 비서관은. 그리고 지금 떠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서로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소위 언어의 그 소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서로를 위하는 말을 해줘야 돼도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의 의전 비서관이 의전은 그냥 비서관이 아닙니다. 의전 수석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만큼 의전 비서관은 격이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품격도 높아야 되고 언어의 품격, 행동의 품격, 모습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 정도로 뭐 비하를 하거나 또는 속된 말로 말이죠. 이렇게 비꼬거나 하면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의전 비서관인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갖다가 했다는 이런 기사 보도들이 말이죠. 과연 상식에서 나온 소린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말하는 거 보십시오. SNS 글에서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김은혜 대변인 말을 들었을 때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으로 옮긴 지가 5년 되었다. 자기들이 해서 이제 옮겼겠죠. 자기들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5년 전에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김은혜 대변인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해서 고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걸. 이 화법이 매번 비꼬기입니다. 자, 마음 좀 잘 씁시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언어의 품격입니다. 언어의 품격은 특히 고위공직자, 아니 더더욱이 대통령 의전을 맡아 있는 최고 책임자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